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름의 필수품, 등산의 필수품 아기용 등산 캐리어 배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캐리어 하이킹 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최근 2달 전에 오스프리사에서 포코라는 이름으로 나온 베이비 캐리어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걸 구입을 해서 8주 동안 약 7번의 하이킹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고, 등산화랑 운동화랑 뭐를 신어야 될지 약간 고민되는 정도의 코스를 여러 번 하이킹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확실히 사길 잘했다, 이걸 사길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 남자 중에 뭐 군대 가서 등산을 안 해본 사람은 없듯이 등산을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구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입한 거는 오스프리라는 회사의 포코라는 제품이에요. 여기는 포코라는 제품이 있고 포코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포코 제품의 경우에는 290불, 그리고 포코 플러스는 330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이 밑에 부분에 이만큼의 적재 공간이 더 있고, 그리고 이 허리띠가 조금 더 넓고 좀 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건데, 저는 이 듀 선생님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뭐 짐을 더 넣을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포코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다시 구입을 한다면 포코 플러스를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짐을 넣는 것도 그렇고, 여기 허리띠 부분도 제가 몸매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허리 쪽을 조금이라도 더 쪼아주는 게 등산할 때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또 이거를 구입할 때 디투어라는 제품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할 때 듀 선생님의 유모차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를 되게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살 때 이제 중고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고 가격들을 보니까 180불 정도 하고 180불에 그냥 바로바로 팔리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 건기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팔리는데, 새거 제품이 290불인데 290불에 중고로 팔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대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 차이면 그냥 새거를 사자 라는 생각으로 290불을 주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듀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듀 선생님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듀 선생님 발을 멜 수 있는 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은 게, 엉덩이 부분이 떠 있어요. 뭐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이 밑에 그냥 바로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부분이 떠 있죠. 떠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를 1차적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걷게 되니까 그 진동이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붙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아빠와 일체형이 되는 아기띠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햇빛 가리개입니다.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가, 이거는 그냥 위로 뽑아 가지고 여기 보이는 부분에 그냥 딱 이렇게 꽂아주면 되게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면은, 등산을 하면서 제가 이 가방을 벗지 않고 손을 뒤로 해서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돼 있고 제법 짱짱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듀 선생님도 편하게 그 산을 즐기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들 중에서는 분리형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분리형 같은 경우에도 잘 가려주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등산은 전부 다 이제 산이고 나무로 돼서 그늘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선쉐이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에 놔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건지 일체형인지, 그리고 이게 결속이 쉬운지, 그 부분은 이런 류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오스프리 제품을 쓰면서 되게 단점이고 장점으로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지지대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 안쪽에 뒤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 선생님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주면서도 주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네모나게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틀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안에는 짐 같은 거를 실을 수가 없는데 차에 넣거나 그럴 때 상당히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제 체감상으로는 기내용 캐리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내용 캐리어인데 안에 아무것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주 접었다 폈다를 하게 된, 접었다 폈다를 하기 쉬운 제품은 아마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접었다 폈다를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내구적으로 튼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클립을 풀어서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접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빨간 클립을 끼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쨍쨍하게 끼워져야지 또 그만큼 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구력 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제품을 구입하게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받침대.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고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다가 주 선생님을 내려놓을 때 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메고 있는 상태에서 메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지를 구입을 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받침대. 허리 받침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듀 선생님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14kg 맞나? 지금 14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제 몸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어깨선 같은 게 저를 완전히 꽉 잡아주질 못해요. 이거는 차마 제가 이 가방 브랜드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장거리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고, 이 오스프리라는 회사에 업력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얘네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몸매가 많이 잘못됐다 보니까 어깨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주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쪽에도 이제 약간 부담이 가게 되는데 허리도 이렇게 푹 감싸주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선으로,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 4-5번 사용할 때까지는 허리 쪽에 부담이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스프리 포코 플러스를 구입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입을 하실 때 간단히 선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푹신한 허리 받침대가 전체적으로 무게를 잡아주는지, 그 부분도 구입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보이시다시피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이런 베이비 캐리어는 여름에 맞춰져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은 일단 겨울에는 아이 옷을 입혀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여름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여름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이걸 사용을 했다면은 여름엔 오히려 장마 때문에 등산을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너무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봄, 가을이나 겨울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레인 커버를 씌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주겠지만 뭐 그게 겨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제품이 있었다면은 그걸 구입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따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배낭 매는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돼 있고
살짝 떠서 메쉬로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깨선이 있습니다. 어깨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능성 제품, 기능성 등산 용품의 어깨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나이론인지 뭐 이런 걸로 돼가지고 통풍이 잘 되면서도 땀이 안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선들의 불편함을 잘 안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는 느낍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 몸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이즈에 맞게, 이 용품을 매는 사람의 사이즈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선을 그에 맞춰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잠깐만요. 예, 아이의 크기에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깨선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여주시면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움 위쪽에 라지 바로 아래쪽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다 놓고, 당연히 선생님 잠깐만요, 가장 위에다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동을 시켜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어깨선이나 등 쪽에 메쉬로 돼서 뭐 등 쪽을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메이커 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능성 장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외관은 약간 고어텍스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능성 등산복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분리가 되는 부분은 이 턱받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턱받이 부분은 분리가 되는데, 턱받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업혀서 오면서 침도 많이 흘리고 뭐 먹다가 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그 빨간 다라이 같은데 물을 부어 가지고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부분이 분리가 되고 어느 부분이 청소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다니는지 셋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을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다가 돗자리를 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태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저희 도시락을 넣고, 이 아래쪽에다가 도시락이랑 물을 한두 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통을 하나 넣고 뭐 젤리 같은 걸 넣고 그렇게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크기가 가늠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선쉐이드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선쉐이드를 씌우게 되면은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kg에서 23kg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로수보다는 일단 목을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빠. 네. 아빠. 네. 네. 아빠. 목을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 6개월이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는 돼야지 본인이 혼자서 목을 잘 가누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kg까지는 아직 뒷선생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는 아기띠를 메고 당연히 다녔었는데, 한
20분에서 30분까지는 오히려 그냥 아기띠만 메고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준비하는데 뭐 힘든 것도 있고 실제 뭐 가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30분 이상의 거리를 가시게 되면은 아기띠를 하게 되면 아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특히나 여름에는 땀도 많이 차고 아기랑 아빠 사이에 땀도 많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아기띠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혹시나 이걸 메고 등산을 다니시다가 아기띠를 메고 가시는 부모님을 만나신다면은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류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